저쪽에는 사실상 배현진 확정이잖아요. 우리가 이미 배현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했고 예. 자격이 없는 사람. 근데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배현진 씨가 만약에 후보로 나오면 굉장히 편안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모든 선거를 그러니까 초기에 그런 조사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유리하게 나와도 최선을 다해야죠. 여론조사의 문제는 차후에 이제 달라지는 문제니까. 근데 상대 후보가 전문성으로만 따지면 방송사 앵커라면 그 경쟁으로 다른 회사에 들어가는 문제라면 부여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쪽에서 만약에 최재성 의원이 공천이 된다면 사실 정치 최고의 전문가 아니에요. 정치파 단체를 그냥 기획하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인데 정치 초년생인데다가 사실은 적폐 언론인의 어떤 표상 같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 그러면 구도상은 일단 굉장히 유리한 건 아닙니까?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정치나 선거는 늘 변수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늘 경계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외였죠. 그러니까 배현진 씨가 나오는 배현진 위원장 자체가 의외가 아니고 이제 칼라나 정치적인 저쪽 야당 후보로서의 이제 그 예측 이런 것들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중량감 있고 또 이제 지지율도 좀 나오고 예.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 거의 유일하게 해볼 만한 재벌 지역이 송파을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몰라도 여기는 그냥 하여튼 미천 팍팍 긁어서 그렇죠. 최상의 카드를 낼 줄 알았어요. 아, 그러니까 최상의 카드는 아니다. 오만한 거죠. 아니 제가 그렇게 하면 오만한 발언을 하는 그렇죠, 사람처럼 제가 보이는데 보기에는 우리가 막 하세요, 그러냐.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오만한 거예요. 조금 그게 이제 제가 출마 선언하는 날 이제 백브리핑에서 어느 언론인이 그런 질문을 하시길래 홍준표 대표가 대통령 선거 자유한국당 후보였고 참패하고 예. 그쪽 입장에선 정권 뺏기고 근데 전당대회에서 또 당대표가 되고 그러면은 보통 이제 막 뼈를 깎는 혁신을 하고 네. 막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도부부터 후보부터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본인이 셀프 임명해갖고 대구 북위원장으로 가버렸어. 그러면 사실 우리 당 같은 경우는 그건 불가능하고 또 쫓겨납니다. 그건 그 정도 되면. 근데 갔는데 조용해. 사람의 집단이 아닌 거죠, 거기가. 그러니까 최상의 카드를 뽑고 싶어도 네. 조금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번 판 어려우니까 하고 몸을 사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쌓아올린 이런 게 무너질 수도 있겠다 해서 이번은 내가 나갈 찬스가 아니다. 이렇게들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홍 대표가 그래도 선당우사 하면 네. 또 너 열심히 하면 이길 수 있고 지더라도 그건 당과 당원들 기억하고 그렇죠. 또 다른 기회가 있다라고 홍 대표가 얘기를 못해. 그렇지 않습니까? 찔려서. 원래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그래서 네, 질 위험이 있는 선거에도 나가야 그 당이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게 되는 건데 아예 대구 북을로 셀프 임명 가면서 못한 거죠. 사실은 송파을이 홍준표가 나오면 딱 좋은 자리잖아요. 원래 거기서 정치 시작했다면서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홍준표가 아니에요. 네. 뭐냐면 그러면은 그런 경쟁력 있는 후보가 안 된다. 예전에 손학규 대표도 분당에 나갔거든요. 네. 예? 그런데 자기는 북을로 갔어. 안 돼. 그러면 이제 후보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홍준표 대표의 독특한 게 있어요. 요 사람은 해볼 만한데 나하고 장기적으로 대척점에 있거나 당권이나 이후 자유한국당 홍준표 진로에 조금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면 아예 안 받아. 아마 하겠다 그래도 안 받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 되지. 해볼 만한 사람한테 권할 만한 명분이 네. 없지. 또 하겠다 그래도 내 경쟁자다 하면은 안 되지. 역시 홍준표가 잘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홍준표 대표가 구인난의 이 프레임을 그렇죠. 스스로 설계를 한 거야. 보니까. 거기 좀 보면은 배현진도 그렇지만 박종진 후보 예상이 되는 사람 중에 그 정편에서 제가 예전부터 박종진 씨는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정말 컨텐츠 없는데 그냥 이렇게 설렁설렁 정치 이야기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예요. 본성력도 없고 이 양반은 어느 날 갑자기 바른미래당 인재 영입 이런가 그렇게 들어간 거죠. 그렇게 나오면은 사실상 야권 분열 아니에요? 보수 야권 분열? 우선 바른정당의 인재영입 1호이자 마지막이었죠. 그렇죠. 맞아요. 더 없어. 그거 제가 인재영입 좀 이렇게 해서 좀 알잖아요. 그거는 미리 준비한 카드들이 좀 있고
그래서 1호, 2호를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해. 예. 퍼즐을 맞출 수가 없어.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2015년 문재인 대표 시절의 영입이 좀 괜찮으니까 그 당시 새누리당 의총에서 김무성 대표한테 항의를 했어. 우리는 왜 영입 안 하냐? 근데 그 말이 화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아유 지금 더불어민주당 정도 영입 인사면 우리는 한 트럭도 넘는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종편에 있는 사람 극우 변호사 이런 사람들 그냥 한 거죠. 그리고 끝이야. 그러니까 또 저쪽에 안철수 대표 당에서도 영입한다고 딱 했는데 급조해서 하다 보니까 영입한 분을 취소를 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취소당한 사람들이 또 소송하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바른정당은 참 바르게 했습니다. 한 번 하고 준비되지 않은 건 안 한다.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한 거죠. 지금 그렇게 돼서 만약에 두 사람이 끝까지 가는 상황이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표 갉아먹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20대 때 유영아가 공천받지 못해서 새누리당에 후보가 없는 상태로 최명길 후보가 당선되는 그 시점 일종의 그런 어부지리도 노릴 만한 굉장히 좋은 기회는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어부지리라고 하기가 어렵죠. 어부지리는 사실은 그냥 건식하는 거잖아요. 그냥 막. 그런데 우선 그냥 1대1로 하더라도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에 대한 이제 국민적인 신뢰나 지지가 높기 때문에 자기 실력 이상의 것을 취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박정진 위원장님의 경우가 야권표를 갈라먹어서 어부지리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게 야권의 총량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조금 경우는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기분 나쁘신가 봐요. 어부질이라고 그래요. 또 상으로는 그렇잖아요. 아니 이제 경우가 아니죠. 여기다가 잘못 비교하신 거. 맞아요. 그건 맞네요. 그렇다면은 오늘 저도 말씀드렸지만 여론조사가 일단은 굉장히 높게 나오더만요. 이런 분석에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국정농단 거치고 지금 이명박 씨의 사법 처리까지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정치적 지형이 변했다는 말에 공감하십니까? 그러니까 국민 깨어나 버렸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현재 대선이나 이런 걸 거치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2년이 넘은 거거든요. 저는 이 이제 문명의 변화 속에서 국민들의 직접적인 진출, 직접적인 국면 관리, 위기 돌파 이런 것들이 이미 2년 동안 일어났다고 봐요. 그게 지난 20대 총선거에서 야권 분열 상황에서 거꾸로 여소야대를 만들어준 것도 전략적 조합 투표라는 참 인류 정치사에서 처음으로 그걸 우리 유권자들이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 당은 다른 당 하더라도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찍자. 이래서 새누리당이 개헌을 돌파한다고 하는 상황에서 패배를 안겨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촛불 전국에서도 정치권은 우왕좌왕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와서 개헌 얘기할 때 뭐 우리 당도 일부 받아야 된다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런 거. 그다음에 탄핵이냐 퇴진이냐도 정치권 머뭇거리는데 국민들 쫙 나가고 국회 추천 총리 정치권 쫙 갈라졌죠. 받자 뭐. 그래갖고 당시 국민의당 박지원 선배님은 그랬죠. 선 총리 후하야. 총리 먼저 받고 맞아요. 참나 선당공사는 들어봤어. 선 총리 후하야는. 그래서 이게 정치권의 과거의 고전적 해석법하고 이 문명에서 빠르게 상식을 공유해서 여론을 만드는 국민들의 입장 정리하고 완전히 극명하게 그렇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정치적 현안들로 따르면 아유 저거 하다가 대통령이나 우리 민주당이 좀 불리할 수 있는데 그런 게 몇 개 있었잖아요. 부동산 같은 정책 같은 경우 비트코인도 여러 계기 뭐 있었고 또 평창 올림픽 올리기 전에 막 평양 올림픽이라고 몇 개의 계기가 있었는데 국민들이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지형의 변화라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는 보수 내부에 완전히 폭탄을 던진 거고 그러면은 불이 나고 막 이 파편이 떨어지고 그러면은 불을 끌어온 소방수가 꺼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홍준표 대표가 계속 불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변의 변화. 과거에는 영호남 대결구도 연령별로 보수냐 진보냐 여기에서 적어도 이런 거는 안 된다는 미니멈이 딱 국민들 사이에 형성이 돼서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 의사소통, 여론소통, 지식과 정보를 서로 소통하고 모으고 유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아주 발달된 문명이기 때문에
완전히 저는 정치 문화와 유권자 환경이 바뀐 증거다. 예. 그래서 드디어 때가 온 거예요. 위원장님이 다시 현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까워하는 건 그런 부분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이야 이제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때만 해도 막 흔들어대가지고 가장 우리가 기억들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박스권에 갇혀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으니까 다른 후보로 교체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도 있었고 혁신을 하려고 하는데 마치 그 공천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류인 당대표 사이에 이게 전행이 될까 봐서라도 막 그걸 빌미삼아 의심하면서 혁신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갔는데 거기서 그냥 진짜 그 중진들 앞에 던진 폭탄 저 지금도 기억하거든요. 막 좋은 자리에 맨날 4선, 3선, 뭐 5선, 6선 하시던 분들은 당이 바뀌길 바라지 않는 거죠. 진정성을 믿게 해주기 위해서 난 선거 출마 안 할게. 이게 보통 쉬운 일 아니거든요. 예. 나가면 당선되는 탄탄한 자기 지역구가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자리를 돌려드려야 되는데 송파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국민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해도 그래도 어려운 지역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투표일일 거고. 송파 살아보신 분, 송파을은 어떤 지역입니까? 송파을에 10년간 거주했던 저의 짧은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저 일어서서 인사할 뻔했는데 거주에 봤더니 해가지고 조금 앉아서만 할게요. 아직도 아는 사람이 있대요. 벌떡 일어설 뻔했어. 거기 이제 제가 성당에서 막 청년 활동하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송파구에 다른 성당에서도 이제 다 모여서 그 연합 같은 거를 해요. 그렇게 보면은 그 송파을 지역에 굉장히 뭐랄까 이 격차가 있는 동네잖아요. 거기가 뭐라고 이렇게 한 클래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뭔가 양분화되어 있어요. 그런 데라서 어떤 지역은 물론 까면 안 되지만 배현진이 약간 더 우세할 수 있는 먹힐 수도 있다. 있는 거죠. 지금 나온 여론조사도 보면은 5, 60대에서 배현진이 약간 높은 그걸 보여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전반적으로는 최재성 의원님이 2배 이상 다 높기 때문에 걱정은 안 돼요. 스스로 설계를 한 거야. 보니까. 거기 좀 보면은 배현진도 그렇지만 박종진 후보 예상이 되는 사람 중에 그 정편에서 뭐 제가 예전부터 박종진 씨는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정말 컨텐츠 없는데 그냥 이렇게 설렁설렁 정치 이야기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예요. 본성력도 없고 이 양반은 어느 날 갑자기 바른미래당 인재 영입 뭐 이런가 뭐 그렇게 들어간 거죠. 그렇게 나오면 사실상 야권 분열 아니에요? 보수 야권 분열? 우선 바른정당의 인재영이 미로이자 마지막이었죠. 그렇죠, 맞아요. 더 없어. 그거 제가 인재영입 좀 이렇게 해서 좀 알잖아요. 그거는 미리 준비한 카드들이 좀 있고 그래서 1호, 2호를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해. 예. 퍼즐을 맞출 수가 없어.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2015년 문재인 대표 시절의 영입이 좀 괜찮으니까 그 당시 새누리당 의총에서 김무성 대표한테 항의를 했어. 우리는 왜 영입 안 하냐? 응? 근데 그 말이 화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아유 지금 더 되는데 그러려면 지도부부터 후보부터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본인이 셀프 임명해갖고 대구 북위원장으로 가버렸어. 그러면 사실 우리 당 같은 경우는 그건 불가능하고 또 쫓겨납니다. 그건 그 정도 되면. 근데 갔는데 조용해. 사람의 집단이 아닌 거죠, 거기가. 그러니까 최상의 카드를 뽑고 싶어도 네. 조금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은 아 이번 판 어려우니까 하고 몸을 사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쌓아올린 이런 게 무너질 수도 있겠다 해서 이번은 내가 나갈 찬스가 아니다 이렇게들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홍 대표가 그래도 선당우사 하면 네. 또 너 열심히 하면 이길 수 있고 지더라도 그건 당과 당원들 기억하고 그렇죠. 또 다른 기회가 있다라고 홍 대표가 얘기를 못해. 그렇지 않습니까? 찔려서. 원래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그래서 네, 네. 질 위험이 있는 선거에도 나가야 그 당이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게 되는 건데 아예 대구 북을로 셀프 임명 가면서 못한 거죠. 사실은 송파을이 홍준표가 나오면 딱 좋은 자리잖아요. 원래 거기서 정치 시작했다면서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홍준표가 아니에요. 네. 뭐냐면 그러면은 그런 경쟁력 있는 후보가 안 된다. 예전에 손학규 대표도 분당에 나갔거든요. 네. 예? 그런데 자기는 북을로 갔어. 안 돼. 그러면 이제 후보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홍준표 대표의 독특한 게 있어요. 요 사람은 해볼만 한데 나하고 장기적으로 대척점에 있거나 당권이나 이후 자유한국당 홍준표 진로에 조금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면 아예 안 받아. 아마 하겠다 그래도 안 받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자기 안 되지. 해볼 만한 사람한테 권할 만한 명분이 네. 없지. 아, 또 하겠다 그래도 내 경쟁자다 하면은 안 되지. 역시 홍준표가 잘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홍준표 대표가 구인난의 이 프레임을 그렇죠. 배현진 위원장 자체가 의회가 아니고 이제 칼라나 정치적인 저쪽 야당 후보로서의 이제 그 예측 이런 것들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중량감 있고 또 이제 지지율도 좀 나오고 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 거의 유일하게 해볼 만한 재벌 지역이 송파을이기 때문에 다른 데 몰라도 여기는 그냥 하여튼 미천 팍팍 긁어서 그렇죠. 최상의 네. 카드를 낼 줄 알았어요. 아, 그런데 최상의 카드는 아니다. 오만한 거죠. 아니 제가 그렇게 하면 오만한 발언을 하는 그렇죠, 사람처럼 그렇죠. 제가 보이는데 보기에는 우리가 막 하세요, 그런 얘기.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오만한 자유한국당이 거예요. 조금 그게 이제 제가 출마 선언하는 날 이제 백브리핑에서 어느 언론인이 그런 질문을 하시길래 홍준표 대표가 대통령 선거 자유한국당 후보였고 참패하고 예. 그쪽 입장에선 정권 뺏기고 근데 전당대회에서 또 당대표가 되고 그러면은 보통 이제 막 뼈를 깎는 혁신을 하고 네. 막 해야 저쪽에는 사실상 배현진 확정이잖아요. 우리가 이미 배현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했고 예. 자격이 없는 사람. 근데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배현진 씨가 만약에 후보로 나오면 굉장히 편안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모든 선거를 그러니까 초기에 그런 조사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유리하게 나와도 최선을 다해야죠. 여론조사의 문제는 차후에 이제 달라지는 문제니까. 근데 상대 후보가 전문성으로만 따지면 방송사 앵커라면 그 경쟁으로 다른 회사에 들어가는 문제라면 불리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쪽에서 만약에 최재성 의원이 공천이 된다면 사실 정치 최고의 전문가 아니에요. 정치파 네, 단체를 네, 네. 그냥 기획하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인데 정치 초년생인데다가 사실은 적폐 언론인의 어떤 표상 같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 그러면 구도상은 일단 굉장히 유리한 건 아닙니까?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정치나 선거는 늘 변수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늘 경계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의외였죠. 그러니까 배현진 씨가 나오는